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고독을 찾아서 혼자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럴 때 그런 편안하게 느꼈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참된 우정을 나눈 친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썼어요. 이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는 이런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그에 져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 책에서는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니체가 말한 참된 우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관심사가 있을 때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가 있게 되고 서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열린 솔직한 의사소통이 있을 때 강한 유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상영된 영화 오펜하이머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하고 아인슈타인 사이에 우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주리시 대학교 교수였을 때 젊은 오펜하이머가 공부하러 왔을 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오펜하이머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펜하이머는 원자탄을 직접 개발한 사람이고 또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바탕이 되는 이론을 형성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이에 이제 우정이 싹텄던 거죠. 이것처럼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때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우정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느꼈던 그런 그 우정도 이런 종류의 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그 친구를 사귈 때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이 사람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신념,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상대와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 계층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에 속하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자신이 거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동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질투한다거나 시기를 한다거나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로서 상대적 박탈감, 또 모방 소비, 그리고 요새 한창 유행하는 성형수술,
요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자신의 필요가 충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못하다고 느낄 때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할 때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국민소득 4만 불에 곧 육박하니까 뭐 세계적으로 1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 박탈감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게 있는데 그 소셜 미디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TV 드라마,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또 그게 부풀려지고 미화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과 비교해서 내 삶이 저보다 못하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자존감,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모방심리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사회 집단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성향이 큽니다. 모방 소비는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사람들 집단에 자신도 소속되었다고 느껴지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나 부 또는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독일제 고급 차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벤츠라든가 BMW. 이런 차가 지금 국민 소득 대비 인구수당,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모방 심리에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외감,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 외모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형수술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한 사람이 손님이 왔었는데, 이 사람이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피부과 의사, 영어 소통 가능한 의사 좀 하나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성형수술이 단지 뭐 코를 높이거나 뭐 눈 쌍꺼풀 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얼굴 전체를 그냥 뜯어고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이뤘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얼굴이 좀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그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의 표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시술을 하는 거죠. 성형수술 결과 사람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커집니다. 인간 정체성의 고유한 것 하나가 이제 얼굴인데, 이것이 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지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화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특성이 있고 자신은 자신들의 개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고 자아의식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비슷해 보이는 사회는 특정한 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특히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우울증, 그런 신체 이미지 문제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그 얼굴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얼굴 식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건전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에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고 또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처음 첫눈에 그냥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뭔가 그 신기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슷한 얼굴이 또 생기면 이런 것을 그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혼란이 초래할 수가, 니체는 그에 져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 책에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개 그런 평판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집단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되거나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향적 비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장점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을 간과할 때 생기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유한 존재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